네, 본 수업을 못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마저 7번, 8번도 녹화해서 차례대로 올릴 예정이에요. 7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법 묻는 문제니까 역시 어법부터 확인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보시면 themselv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제귀대명사라고 부르죠. 제귀대명사요. 자, 제귀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땐 두 가지 관점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뭐 제귀든 뭐 지시대명사이든 인칭대명사이든 어쨌든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앞에 나온 명사 누굴 가리키는 건지를 잘 찾아보시고 그 명사와의 수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즉 앞에 나온 명사를 찾아서 명사와 수일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의 themselves가 맞기 위해서는 이 themselves가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여야 될까요? 복수여야 될까요? 그렇지. 당연히 복수여야 되겠죠. 단수였다면 itself 혹은 뭐 himself 혹은 herself 이런 식으로 받았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면 또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냐면 제귀대명사는 말 그대로 일반 대명사와는 다르게 제귀란 말이 붙어 있어요. 제 다시 짓자고 귀는 돌아올 귀자죠.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의 결과가 다시 주어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즉 목적어랑 주어가 가리킨 대상이 서로 같을 때에는 목적어 자리는 반드시 제귀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즉 이렇게 도식화해 볼까요? 이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제귀대명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볼 건 이 themselves가 가리키는 명사가 복수명사인지를 먼저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themselves가 가리키고 있는 주어랑 가리킨 대상이 서로 같은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 that not only can regenerate themselves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법상의 주어는 사실 that입니다. 근데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것 같아요. 자, 관계 대명사만 보고서 이게 단수냐 복수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봐야 되죠? 선행사요. selves, 복수명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수명사를 themselves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명사와의 수일치는 잘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두 번째, 이 themselves가 가리키는 대상과 서로 같은 대상인지, 즉 주어와 같은 대상인지를 보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master cells, 이걸 우리가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모세포라고 부르거든요. 뭐 지문에 따라서는 mother cell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모세포라고 정리를 해보죠. 이 모세포들은 not only can regenerat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 지금 뭐 내용상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포들이 다른 녀석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재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결국 앞에 나와 있는 master cells와 themselves는 서로 가리킨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귀대명사 쓴 건 잘 쓴 거네요. 1번은 괜찮은 겁니다. 확인됐죠? 좋아요. 바로 2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being explor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실 being 할 때 ing의 눈이 좀 먼저 갔을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를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 지금 비동사가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거는 문법적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 출제자는 이것까지 문제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와는 있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이걸 도식화해 보면 비동사 뒤에 ing를 쓴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being pp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진 표현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어법 공부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이 한번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비동사와 ing는 사실 시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 시제입니다. 그와 동시에 비동사 플러스 pp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거, 즉 수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 수동태를 우리는 보통 being pp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구성합니다. 근데 지금 being explor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결국 출제자의 어떤 의도는 이거겠죠. 혹시 이 자리 수동이 아니라 능동 써야 되는 거 아니야? being explored가 아니라 exploring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수동과 능동을 구별하는 건 사실 우리 이미 2학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를 문법적으로 구별해내는 방법. 첫 번째 기준점. 일단 주어와의 관계를 찾아보았을 때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면 그건 수동태입니다. 반면에 주어가 어떤 동작을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면 그건 능동이죠. 근데 사실 주어와의 관계만 놓고 따져보기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무엇의 의무를 판단해 보셔야 되죠? 그렇지. 목적어 유무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능동이라면, 특히 타동사의 능동이라면 당연히 목적어가 존재할 겁니다. 반면에 수동태라면
뭐 사형식의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를 주어로 보낸다 하더라도 목적어가 여전히 하나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동태의 경우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번에 보시면 being explored라고 되어 있는 거 다음에 바로 뭐가 보이냐면 as가 이끄는 전면구가 보입니다. 자, as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 for strokes and 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어쩌고 저쩌고 전부 전면구로 묶여져 있는 것들이죠. 그럼 전면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루어진 이런 전치사구는 사실 문장 성분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문장 성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being explored라고 쓴 거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다면 이건 능동 개념이라기보단 당연히 수동 개념이 맞을 것이고 따라서 being explored도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이 ing가 계속해서 좀 마음에 걸린다면 앞에 be 동사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ing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되다 정도의 의미와 동시에 탐구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 즉 진행의 의미까지 가미된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 우리 3번 문제로 가볼 거고요. 3번 선택지 내용이 사실 뭘 의도하는 거지를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엔 투부정사잖아. 그러면 투부정사의 단짝 친구 ing를 써야 할지 투부정사를 써야 할지 이걸 묻는 문제라고 여러분 판단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자, 앞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get 동사가 보여요. 되게 특이한 동사였죠. 의미는 사역인데 문법적으로는 일반 동사로 분류되는 그런 동사였어요. 그 다음 the newly introduced cell, 새롭게 도입된 세포들, 새롭게 투입된 세포들, 이게 지금 목적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get 다음에 목적어 왔고요. 그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쓴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쓸 것인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관계가 능동일 경우 우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를 썼죠? 물론 앞에 나온 동사가 get이라는 가정하에요. 그렇지. 이거는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이게 만약 사역동사, 의미가 사역동사니까 이 녀석도 사역동사야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원형 부정사가 와야죠. 근데 이 녀석은 일반 동사 부류로 어법적으로 묶인다고 했죠. 투 부정사를 씁니다. 혹은 안 하던 동작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시작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일 때는 ing를 쓰기도 합니다. 즉 to 부정사냐 ing냐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인 거지 어법적으로는 사실 동일하다는 거예요. get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사이관계가 수동 관계라면은 get 동사든 let 동사, let은 좀 제외, have 동사, 사역 동사, make든 뭐든 어떤 오형식 동사든 관계없어요. let 동사만이 BPP 형태를 취하고 나머지 모든 오형식 동사들은 전부 과거분사 PP 형태만을 바로 취하면 되는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선생님 생각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것인고 하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관계를 파악해서 이게 능동이면 to make가 맞는 거고 만에 하나 수동이면 그건 made를 써야 돼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석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근데 그 바로 뒤에 보시면 to make라는 것은 일종의 능동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다시 뒤에 보시면 목적어가 남아있거든요. The proper connections, 적절한 연결, 적절한 관계, 또다시 목적어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동 개념이 쓰이려면은 사실은 뒤에 목적어 같은 이런 남아있는 녀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남아있다는 건 이거는 made가 아니라 to make, 능동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또 그 관계를 보시면 앞에 있는 목적어인 새로 투입된 세포들, 이 녀석들이 적절한 관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더욱 능동 같죠? 그래서 3번 to make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까지 어려운 거 잘 따라오셨고요. 4번은 좀 쉬엄쉬엄 가도 돼요. 자, religious라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법 문제입니다. 이 단어가 종교적인이라는 의미를 하는 걸 안다고 해서 흥분하고 좋아할 필요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어법이에요. 그러면 religious라는 단어의 품사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이 녀석의 품사는 그렇지 형용사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뻔해요. 형용사에 밑줄을 그어주면 이 자리에 혹시 부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religious라는 형용사를 잘 쓴 건지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 뒤에 힌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등위 접속사 or 뒤에 philosophically가 아니라 philosophical이라는 형용사가 또 나왔습니다. 형용사랑 형용사를 병렬 구조로 연결한 거 잘한 거고요. 더군다나 뒤에 보시면 grounds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물론 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근거, 이유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명사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혹은 다른 철학적 근거, 철학적 이유로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5번이 틀렸다는 건데 5번이 과연 틀린 건가?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상식선으로 한번 이 녀석을 해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학년 때까지 what이 만약에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 what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됐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은 what이 이끄는 절은 항상 어떤 절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그렇지. 선생님이 심지어 왓불 이렇게 외워두세요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온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what 앞에 보시면 아하, new methods are emerging. 새로운 수단들이 지금 현재 출현 중입니다. are emerging. 이건 지금 동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명사선행사가 없네. 1번 조건은 충족시키는 거 맞네. 좋아.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한가? 바로 불완전한데. 2번 조건마저 충족시키는데. 그럼 이 what은 맞는 건데. 뭐야 이거. 7번 문제 정답 없나?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allow라는 건 바로 동사기 때문에 what이 그는 절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생략한 거였습니다. 자, 그럼 뭐지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조건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what이 이끄는 절은 첫 번째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두 번째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것도 당연해요. 다만 이 what이 이끄는 절이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갔을 때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사절 역할을 해야 합니다. what절은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이라고요. 그 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명사라고 하는 건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요. 그게 명사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즉슨 다른 문장 속으로 안겨 들어갔을 때 주어든 목적어든 보어든 이러한 역할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what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Many new methods, 많은 새로운 수단들, 요거 주어입니다. Are emerging, 출현 중입니다. 요거 동사예요. 특히 emerge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고? 그럼 목적어 필요 없지. 그리고 emerge는 심지어 보호도 필요 없는 동사거든. 그럼 뭐야? 이 what절이 역할이 전혀 없잖아. what절은 문장 속에서 반드시 역할을 해야만 돼요. 주어든 목적어든 보호든. 역할이 없다고? 그럼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셨어야 돼요. 도대체 이 문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여러분 요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many new methods라는 선행사 뒤에 지금 what로 표현되어 있는 요 절이 사실은 뒤에서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선생님 그럼 many new methods 뒤에 갖다 붙이면 되지 왜 이걸 뒤로 뺀 겁니까? 그렇게 뒤로 빼지 않으면 many new methods란 주어랑 are emerging이란 동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거든요. 영어는 사실 주어랑 동사 사이의 거리가 먼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쓰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가까이 붙여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주어 선행사 뒤에서 꾸며주고 있던 관계사절 같은 녀석들은 문장의 맨 뒤로 밀려나는 거죠. 그럼 사실 이거는 선행사가 없는 게 아니라 선행사가 앞에 있는 거였네. 1번 조건부터가 벌써 어긋난 거였네. 선행사는 many new methods이었고요. 따라서 선행사가 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관계대명사, 즉 여기서 선행사는 특히나 many new methods의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which나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죠? 이제 앞으로 what절, 이 what이라는 게 맞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선행사가 없구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구나, 요 두 가지 관점만으로 이해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반드시 세 번째, 명사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까지도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상으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One of the most exciting areas of current neurological research. 우리 current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라는 거죠. 즉 현재의 신경학의 신경학 리서치는 연구니까 연구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들 가운데 하나는 주어가 하나네.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동사 자리에도 당연히 단수인 뭐가 와야 되죠? is가 와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되겠네요. 어법 변형 문제로 예측이 되죠. 그래, 현재 신경학 연구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지? transplantation이요. trans, 옮기다라는 의미의 접두사고요. plant는 심는 겁니다. 옮겨 심는 거, 그걸 한자어로 하면 이식이죠.
transplant는 이식하다인데 transplantation하고 명사형 전미사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 녀석은 이식이에요. 뭘 이식하는 거지? of human fetal tissue into the brain to repair damage. 이건 조금 무서운 말인데 인간의 fetal이라고 한 단어는 fetus라는 단어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fetus가 태아거든요. 그래서 fetal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tissue는 조직을 가리켜요. 인간 태아 조직을 뇌에다가 이식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repair damage. 어떤 손상이나 피해, 어떤 신체상의 손상 같은 것들을 복구시키기 위해서요. 소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지문은 지금 태아 조직 이식에 관한 지문이고요. 그 태아 조직을 왜 이식하는 거죠? 태아 조직을? 네, 치료 목적으로요. 일종의 치료 목적으로 태아 조직을 이식하는 것에 관한 지문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식된 조직은 consist specifically of stem cells. 특히나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이거죠. 줄기세포란 표현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줄기세포가 뭔지 모를까봐 작가는 동격의 콤마로 설명해 줍니다. 모세포라는 거고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세포인고 하니 not only able also 비구문이 나오려나 봐요. not only can regenerat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can develop into any type of tissue such as muscle or nerve cells. 근육이나 아니면 신경세포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의 어떤 유형으로의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모세포이자 곧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문득 태아 조직을 이식한다고? 그게 왜 어떻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 태아 조직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렇죠. 줄기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줄기세포라는 걸 달리 말하면 모세포라는 건데 이 녀석들은 어떤 세포, 어떤 조직으로든 다 형태가 전환될 수 있고 재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상받은 우리 피부 조직이나 손상받은 장기 조직이나 손상받은 뇌 조직에 이 태아 조직을 이식하면 그 자기가 이식받은 부위의 조직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This relatively new procedure 이렇게 상대적으로 새로운 방법은 절차는 정도가 되겠죠. procedure 하게 되면 절차나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은 is being explored 지금 현재 탐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로? 가능한 치료법으로요. 그 뒤에 나온 병명은 사실 모르셔도 돼요. 뒤에 나온 병명에 대한 치료법이겠죠, 당연히. stroke이라고 하는 것은 brain stroke이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이른바 뇌졸중이라는 거고요. degenerative diseases라는 것은 generative가 생산하고 생산적이고 이런 거라면 degenerative는 그의 반려적 표현이죠. 퇴행성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퇴행성 질환들, 이를테면 파킨슨병이나 아니면 헌팅턴병과 같은 그런 퇴행성 질환에 가능한 치료법으로 지금 현재 탐구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the significant challenge, 중요한 도전은, 중요한 과제는, 중요한 어려운 점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바로 뭐냐면 to get the newly introduced cells, 새롭게 투입된 그 세포들이 to make proper connections, 기존에 내 몸에 있던 조직들이나 기존에 내 몸에 있던 세포들 이런 녀석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얘기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요? The damaged circuits, 손상된 회로가, 우리 circuit이라는 건 뇌회로, 전기회로 할 때 그런 회로입니다. 그런 손상된 회로가 regrow,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 사실 이게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이 장기 이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래요. 새로운 조직을 이식시켜놨는데 내 몸이 그 녀석을 친구 혹은 동반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으로 인식해버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식된 조직을 적으로 인식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이식된 조직이 기존에 있던 조직과 적절한 관계, proper connections를 맺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Many people oppose the use of fetal tissue for any research purposes, however. 그런데 말이야, 그래.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 보시면 반전이 있네요. 많은 사람들은 oppose, 반대한답니다. 어디에요? The use of fetal tissue니까 태아 조직의 사용에 반대한대요. For any research purposes, 어떤 연구 목적으로든 태아 조직을 사용하는데 반대한대요. 왜? On religious or other philosophical grounds. 했던 거네요. 종교적인 혹은 다른 철학적 이유를 근거로 해서요. 사실 이게 태아 조직이란 표현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 벌써 태아는 생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직면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왔어요. 마무리해 볼게요. 또 한 번 반전이 오네. Fortunately, 그런데 운 좋게도 혹은 다행히도 이런 표현입니다. 다행히도 many new methods, 많은 새로운 수단들이죠. 아까 우리 했던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은 뒤에 있었으니까 뒤에 거부터 먼저 볼까요? Which allow researchers, 연구자들로 하여금 to create stem cells,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reprogramming, by ing 함으로써죠. adult cells 이거 조금 무식한 표현으로 성체세포라고 부릅니다. 태아 조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른의 세포, 이 성체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many new methods,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현재 are emerging, 출현 중이구나. 이거 정말 다행이다. 그럼 굳이 태아 조직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휘 묻는 문제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락 순서보다는 요건 문장 삽입으로 괜찮을 것 같다. 반전이 되었던 이 문장 있잖아. Many people oppose the use of fetal tissue for any research purposes. However, on religious or other philosophical grounds. 이런 내용은 처음 언급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반박이 맨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미 문법 변형 문제로 영어 학습밴드에 올려두었으니까 그걸 통해서 7번 문제의 어휘 변형 문제도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지문으로 나중에 찾아뵐 거예요.